아만 별로라고 하셨었는데 주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좋다고 하시지 않으세요? 엇갈리긴 해요. 뭐 인생 호텔이었다는 사람들 있고, 그런데 공통점은 있어. N회차 방문한 사람들, 좋다는 사람들도 그 이후로 안 가. 이게 나같이 속고 또 속고 그래서 7번씩 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여러 번 다니다 보면은 그 돈이면 딴 데 간지, 약간 그게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아드리아 제차가 운영할 때 경험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지. 대부분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다들 방문하셨지, 그 이전에는 사실 아만호텔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국에서 알려진 게 거의 없어서 아예 아만호텔 치면 그러니까 영문 페이지 말고 한글로 된 아무런 블로그도 뜨지 않았을 때였어. 사실은 저도 근데 아드리안 제차가 운영할 때를 못 갔으니까. 아드리안 제차가 운영하던 당시의 호텔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은퇴하셨을 거 같잖아. 아만에서 물러나신 다음에 신규 호텔 브랜드를 만들어서 아제레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다낭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후에라는 도시가 있거든. 베트남 후에 가보신 적 있나요? 후회하신 적 있나요? 베트남에 오래된 왕궁이 있는 약간 올드시티야. 그럼 신규 브랜드도 엄청 초호화 럭셔리겠네요? 나도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놀라운 게 1박 26만 8천 원.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아만의 창립자는 과연 마법을 부릴 수 있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3성급 아니에요? 3성급? 네. 5성급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5성급이에요. 너무 궁금해서 너무 가보고 싶은 거야. 그 베트남 후에라는 지역이 또 생각보다 진짜 아름다운 곳이거든. 한국 사람들이 거의 안 가서 안 알려진 곳이긴 한데, 약간 마음 짠한 행보인지, 최고의 자리에서 쫓겨난 다음에 변방에서 조그만 호텔을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조그만 호텔 브랜드를 운영하지만 과거의 폼이, 명성이 살아있는 최고의 호텔일지. 근데 주변에 갔다 온 사람이 없어. 후기도 거의 없어. 그 가격에 그 브랜드 철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게 난 궁금한 거죠. 1박에 16만 원 받고 과연 브랜드 철학의 유지가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베트남에 있는 아드리안 제차의 신규 브랜드를 한번 탐험해 보는 거야. 아드리안 제차의 흔적을 찾아서 같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마티나 아니면 스카이어브 라운지를 많이 이제 가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비수기 때는 모르겠는데 성수기 때나 주말 같은 데 가면은 줄이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서는 진짜 장난 라운지 가겠다고 대기표 받고 밖에서 줄 서 있는 기분은 되게 좀 쉬러 가는 게 라운지인데, 그냥 항공사 비즈니스 라운지는 사실 칼도 그렇고 별로 음식이나 이런 게 좋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조용하니까 이제 그럴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웬만한 공항들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라운지 음식 많이 나오는 데가 없어. 누구보다 진심이지. 진짜 진심이에요. 국물 떡볶이 놓칠 수 없지. 그래도 평일이라 오늘 정도면 양반이지. 내가 왜 이렇게 배고프지? 안 사냐고요? 달러가 비싸져가지고, 그래서 면세품이 오히려 더 비싼 경우들이 있고. 이쁘지. 근데 여성용이네. 내가 남자 거예요? 41밖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캐리어를 봐서도 명품 게 그지 같다. 아예 리모 악볼. 아니 그거야. 아까 부러진 안에 보니까 너무 쉽게 부러지게 돼 있던데, 그러니까 단단하게 뭔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도 되게 얇고. 나쁜 새끼들 캐리어 줬다 이러는데 꽤 멀어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싼 호텔만 묵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가격은 오히려 중립적으로 보고 좋은 호텔이고 가보고 싶은 호텔이 이제 저렴한 호텔도 진짜 많아. 와. Governor, he worked here from 1930 1930. because this building used to be the French governor residence. 오케이. Yeah, now I'm going to go to this is the living room here. 와. 이 지금 호텔의 느낌이 썸머 팰리스랑 되게 비슷해요. 서태후의 별장에 붙어 있는 이제 왕궁에 실제로 이제 호텔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2008년쯤에 북경을 방문했었을 때 점심 식사를 이제 했었거든. 누가 봐도 이제 궁의 일부분인데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딱 룸 컨디션이 비슷해. 이화궁도 생각보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거든. 청나라 서태후 시대니까는. 그래서 한 100년에서 200년 정도 사이에 된 근대화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룸에는 남아 있는데 그때 사용했던 가구나 이런 것들 그대로 룸이 되어 있어. 룸 컨디션은 사실 여기가 더 훨씬 깔끔해. 이제 바닥이라든가 이 벽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리가 훨씬 더 잘 해놨네요. 대부분 아마 호불호가 없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의 역사라든가 이런 거 같이 알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훨씬 더 큰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 먹으러 갈 때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이 건물이 이제 정말 하얗게 빛나는, 그리고 바깥에 정원 되게 좋고. 이게 왜 안 촌스러웠냐면 모두 하나기 때문이야. 건물의 외관부터 시작해서 건물에 있는 모든 요소가 전부 다 이거와 같은 양식을 다 띠고 있거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나쁜 컨셉이란 없다. 나쁜 구현 방법만 있을 뿐이다. 내가 이런 앤틱한 양식을 좋아하든 레트로한 양식을 좋아하든, 근데 그 당시의 건물들이 로코코나 바로크여도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 그 당시에는 정말 바로크 시대에 지었기 때문에 다 바로크거든. 제가 좀 안타까워하는 호텔 중에 레스케이프 호텔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호텔이 그거든. 서울 안에 파리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재현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신도심의 파리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과거에 정말로 이제 올드시티를 이제 본따서 그보다도 더 옛날풍으로 꾸몄는데 건물이 완전 레지던스 건물이야. 건물이 완전 레지던스니까는 60대에 이제 20대의 옷을 입혀놓은 것 같은 느낌? 언밸런스해. 60대 멋있는 신사도 가능하지, 충분히. 그런데 그걸려면은 모든 게 다 60대에 맞춰줘야지. 신축 오피스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냥 낡은 옛날 1960년대 70년대 지었었던 이제 오래된 건물의 그런 내관 꾸몄으면은, 그러면 오히려 더 이제 밸런스적으로 어울렸을 수도 있어. 그런데 완전 세핑한 그냥 오피스텔 올리고선 갑자기 안내만 17세기 파리다 뭐 이래 놓으니까 사실은 이입이 안 돼. 사람이 정말 민감한 동물이어서 진짜와 가짜를 너무 귀신같이 구분해. 이런 장소를 보더라도 이게 모처럼 흉내를 낸 곳인가 아니면 정말 이랬던 곳인가? 이 장소 왔을 때 우리가 기분이 이제 좋은 거는 이게 다 진짜라는 느낌이 들어서인 것 같아. 그리고 다낭에서 후에 오는 길도 생각보다 되게 이뻐. 산세도 너무 이쁘고 바다도 나오고 강도 나오고 호수도 나오고 다 되게 이뻐요. 후에라는 도시가 저도 사실은 처음이어서 왜 들리기가 어렵냐면은 다낭에서 호이안이 남쪽에 있거든. 위쪽으로는 딱 2시간 떨어져서 후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안 오게 되는데, 근데 베트남에 4일 이상 머무르시는 경우에는 후에에서 한 이틀 정도 있어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겨울에 갈 수 있는 동남아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갈 수 있는 휴가지가 그게 있어. 아열대까지를 우리는 보통 휴가지역으로 했는데, 아열대는 겨울에 추워. 그러니까 그 춥다는 게 우리나라 겨울처럼 추운 건 아닌데 수영을 하기 적합한 날씨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러면은 뭐 4월에 수영장 가는 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 그러면 적도지방에 있는 데로 가면 괜찮구나. 근데 적도지방이 겨울에 우기인 데가 정말 많아. 특히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발리가 겨울에 가잖아. 하루 종일 비 내려. 일주일에 6일 비 내리고 막 이래. 적도지방의 열대우림은 완전히 우기 건기가 정말 명확하거든.
겨울에 발리 가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거 안 알아보시고 가신 분들이 크리스마스에 그냥 비 오는 크리스마스. 저는 발리에 전에 그러면 열흘 정도 있었는데 열흘 내내 비 온 적도 있어요. 그것도 멈추는 시간이 없이 열흘 내내 한 시간도 멈추지 않고 다 비가 오는 거예요. 잘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서울 뉴욕을 왕복해 보시면 알아요. 비즈니스석을 탄다는 거는 뭐냐면 하루를 번다는 거야. 고고! 미팅하면서 이렇게 좀 보니까는 강에 유람선이 지나가더라고요. 리버뷰에서 본. 그래서 저걸 타야 되겠다. 또 마침 이렇게 바로 호텔 옆에 선착장이 있네요. 그래서 여행지 가서 저렇게 컨시어지에서 뭐 예약이라던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거 뭐 괜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제 리스크 안고 갈 게 아니라 다 전화하면 알아봐 주시고 예약도 해주시고 소통도 해주시니까 훨씬 좋아요. 커피 마시러 가자. 지금이 몇 도인지 33도밖에 안 되네. 예상하지 못할 때 기쁨이 훨씬 커. 똑같은 선물을 뭐 사줄까?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을 같이 골라. 그래가지고 생일날이 됐어. 그래서 그게 와. 기뻐? 언제 기뻐할지를 까먹어. 정말 아무런 예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나 주웠다 이러면서 딱 이제 주면 그러면 뭔데 이게 이러면서 이때 기쁨이. 진짜 좋다. 뒤에 산도 좋고. 왼발이 여기야. 아드리안 제차가 만든 호텔은 가봤지만은 아드리안 제차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은 처음 가보잖아. 그 정도의 명성과 신화가 쌓였다면 그때 내가 갔을 때 근데 그 정도 아닌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렇다면 이 비밀은 지금 바뀐 운영 시스템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 신화가 쌓였던 순간이 있었던 거지. 돌아가가지고 아드리안 제차가 운영하던 시절의 아만을 경험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이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받고도 이 정도 서비스와 운영을 보여주는 실력이라면 그러면은 아만 정도의 가격을 줬을 때 정말 최고의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었겠다.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좋았던 거는 건물 이곳저곳을 보면서 이제 걸려있는 초상화나 아니면은 가구 하나에까지도 앤틱하려고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앤틱했던 내추럴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가짜를 경험한 게 아니라 진짜를 경험한 듯한 느낌. 여기를 찾아온 이유가 아드리안 제차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호텔은 어떨까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두 번째로 여기가 좋았으면 좋겠었어. 제차 이야기를 이제 찾아보다 보면은 슬퍼. 잘못하시는 분들이 나는 안녕하고 저 비싼 돈 주고 잘 팔았다 그러고 떠나신 줄 아는데 쫓겨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본인이 지키고 싶었던 회사에서 신념이 있었을 거고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게 현실로 구현되지 못했으니까. 실제로 아드리안 제차가 운영할 때 아마는 적자였어.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이제 외부의 자금을 받게 되었고 경영권까지 뺏기고 이제 쫓겨나게 된 거거든. 적어도 그분이 이제 호텔을 운영할 때 내가 얼마를 받았으니까 얼마만큼 제공해야지라는 계산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 좋은 경영자는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수익을 늘리기 위한 방안은 되게 많이 있었을 거야. 비용을 줄이는 쪽 그리고 인컴을 늘리는 쪽 어느 쪽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였다는 거거든. 좀 더 좋은 투자자를 만났고 본인의 철학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은 지금의 아만과는 좀 다른 아만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기가 아만보다 훌륭하냐 그러면은 그럴 수는 없겠지만 헤리티지가 있는 특정 건물에 내가 그 당시 역사 속의 누구처럼 그 방에 똑같이 묵을 수 있고 쾌적하고 깔끔한 상태로 정제된 경험을 선사해주고 그러면서 호텔이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야 되는 이제 컨시어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완벽하게 잘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5성급 호텔로서 우리가 상상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매우 충분히 만족스럽게 받을 수 있었다. 물론 후에라는 지역이 관광으로 한국 사람들이 자주 오는 지역도 아니고 볼거리들이 되게 화려한 곳들도 아니고 그냥 올드시티에 궁전에 조용한 이제 화원강이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치앙마이 같거든요.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익사이팅한 여행을 꿈꾸기는 어렵겠지만은 전 이 장소까지 찾아올 만한 이유를 그래도 적어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목적지가 될 만한 여행을 만들어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